영신님과 현숙님, 아우, 5화 때만 해도 아주 달달하고,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서로 훅 빠져드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첫 데이트 장면, 이번 6화에서 갑자기 결혼 20년 된 남편의 모습처럼 시원하게 들어 누워버립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는 누는 행동 자체라기보다는요, 옆사람에 있던 현숙님은 긴장이 덜 풀려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데 혼자만 너무 빨리 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연애에서 편해지는 속도가 왜 때로는 호감이 아니라 신뢰를 깨는 신호가 될까요?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까요? 오늘 영상은 29기 영식님의 행동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 끝내지 않고 관계가 틀어질 때 늘 먼저 나오는 작은 물의 패턴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혼자 누워버린 장면이 왜 상대에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로 읽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데이트 내내 정숙 이야기가 반복되는 장면이 왜 지금 내 앞에서 집중을 안 할까로 현숙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영식님이 아기가 아니라 사회적 숙달이 덜 된 상태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라고 한다면 어디를 고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편하게 저와 함께 장면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때 영신과 같은 실수를 했던 과거 기억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하인리히 법칙은요,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큰 사고는 보통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작은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번 쌓인다가 터진다, 이 이름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은 무섭게 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의랑 거리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장면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리 영식아재 이번 6화에서 상당히 나름의 레전드를 또 갱신을 하고 있죠. 1화 때부터 미리 보기에서부터 춤추고 개뻘 가고 거기서부터 눈치를 채긴 챘는데, 아직 그에게는 볼 게 많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증명을 해주면서 현승과의 데이트에서 분명히 전화까지만 해도 농구 게임 씬에서 마치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순식간에 결혼 20년 차가 돼버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있다 하고 딱 누워버리는 이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고 아직 서로 연애한다거나 서로 그렇게 편안해지기로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죠. 첫 데이트인데 너무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짤은 제가 약간 조금 일부러 이제 나이를 좀 강조해서 썼는데, 짬을 떠나서 나이가 뭐 어리기 때문에 뭐 직각으로 몸에 힘주고 긴장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승이 말한 대로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짝을 찾고 싶다면 그 짝을 이제 짝으로서 존중을 해줘야죠. 최소한 이렇게 들어놓을 때도 같이 누울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좀 편하게 계시죠? 라고 했으면 조금 이게 그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딱 누워버리면 현수님은 이제 의자 등받이에 딱 힘들고 긴장이 있잖아요. 근데 현수님은 어쨌든 옆에 영식이 누워있을 때도 긴장을 딱 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현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한쪽이 이렇게 긴장을 너무 쉽게 풀어버리면 그런 어떤 섹슈얼한 긴장도 같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죠. 갑자기 어린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방이나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대형 참사로 가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그 이전에 굉장히 이 사소한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그게 수백 개가 쌓이고 나면 그게 한 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작은 짜잘한 부분들에 이 긴장이 풀어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이 남녀 관계가 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님 입장에서는 얘 봐라 얘 봐라, 지금 내 앞에서 벌써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연애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더 풀어지고 더 막 나갈 텐데, 속된 말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나? 라고 현수님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현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철이랑 영숙이랑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도 충분히 현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님이 그 술판을 벌이대도 야간에 영식이 옆에 가까우니까 동의하지 않고 그냥 싹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식아재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있죠. 정숙 얘기를 자꾸 왜 하냐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맺히지 않는 게, 특히나 젊을수록 그게 맺히지 않고 거의 다른 행동으로 번지기 쉬워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반드시 이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계속 아쉬운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얘기를 잘했다면 정수님도 좀 덜 무한하게 하고 나도 조금 원만한 기분으로, 원만한 상태로 마무리를 잘 지어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내가 왜 남자들의 데이트 상대 선택 장면에서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라고 맴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정숙님은 별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정숙님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영신이 혼자서 지금 계속 마음이 맺혀가지고 현수님과의 대화 그 장면에서까지, 데이트 장면에서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 별로 집중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영신님이 이렇게까지 이 맺혀 있는 거를 풀지 못한 이유는요. 많이 까져보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보다 더 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요. 뭉개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뻔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슬프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 어느 정도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고 또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나는 좀 찝찝하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인생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식은 그 연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뭐 사업하신 분이나 뭐 직장에 다니신 분들 보면은 도저히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막 미친 듯이 몰리거나 정말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이 거대한 일단 책임과 그런 바쁨 그리고 압박 이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가 이때까지 큰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네. 특히나 영식님은 더 괜찮죠. 왜냐면 정수님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정수님이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고도정식을 순자랑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아까 영식이 걔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던가. 그럼 순자도 이제 같이 이제 까지 않겠습니까? 맞아. 나도 좀 그랬어. 라고 하는데. 왜냐면 순자도 나이들 때문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얘기하는 거 놓고 보면 별 그렇게 없어요. 정수님이 그 이후에 뭐 따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식이 왜 그러냐니 어린 놈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식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이게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즉 아직 그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되고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인생을 집중해야 될지를 연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연습할 기회도 없었고 아직 그렇게까지 이제 삶의 절박함에 매달린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 현수님과의 데이트 정말 중요한 현수님과의 관계를 빠그러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좀 숙달 미숙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그가 심각하게 악의적이거나 진짜 뭐 현수를 매겨버리겠다 정숙도 마찬가지로 바보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판단을 해서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주변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푹푹 찌르고 날카롭게 따갑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약간 나솔이 이 30대 분들이 많잖아요. 30대 40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20대는 확실히 좀 많이 안 다듬어졌어요. 확실히 좀 덜 다듬어져가지고 이렇게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다 겪었거든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에이 뭐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보려고 낯설 보는 거야? 이번엔 연상 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주긴 하는데 시청률도 그렇고 확실히 인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연하남들 얘네들의 이 짜치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본 게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라든가 아니면 꼭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려고 우리 이제 이야기 형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좀 비슷하게 저렇게 좀 겪은 적이 있었지 하면서 이때 28기가 흥행했던 이유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약간 영신님의 이런 태도가 아이고 유치해다라고 아이고 유치해 이런 걸 내가 보려고 낯을 보나라고 조금 실망을 하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해요. 조금 더 다듬고 왔어야 돼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성향이나 흐름상 결상 너무 어렸다. 상철도 그렇고 시청자들을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돌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굳이 이 시청자들이 볼 필요가 없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런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다른 프로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가령 제가 여러분께 한 번쯤은 보시길 좀 추천드리는 프로이죠. 환승연애 프로라고. 요 프로는 한 번쯤 보시길 권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연령대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 좀 비슷해요. 가령 자, 이 유식님이랑 미경님이 원래 이제 X예요. 두 분이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 두 분이 싸울 때의 모습이 약간은 서로 징징거리거든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여기도 막 짜증을 내요. 막 그런 특유의 막 애기들 자다 일어났을 때 막 징징거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조금 나이대가 어려요. 이분들이 20대 초중반이라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영시가지가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솔로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로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거나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30대고 20대 후반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환승연애 좀 비슷해요. 싸우는 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싸우고 혹은 이 승용 아저씨도 나이가 30대라서 조금 낯설로 알 법한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환승연애를 좀 보시길 추천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잠깐 다른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유심히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게 욕을 먹어야 될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실패도 겪고 좀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을 쌓고 난 후에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도 늦지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너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 그렇다 사회경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같은 방향을 계속 돌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영신님은 뭐 본인이 나름대로 영자님과의 대화 씬에서 뭐 나는 뭐 안 어리다, 나는 뭐 성숙하고 나름대로 인생 경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영신님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과정은 영신님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영자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을 겪고 난 후에 무언가를 새롭게 자신만의 뭔가를 쌓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훈장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아직 그가 학창시절에 정신적으로 학창시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식을 보면서 아직은 좀 많이 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저도 솔직히 하면 저도 저기 나가면 저렇게 누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눕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누웠기 때문이 아니라 현숙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혼자 발라당 누워버렸기 때문에 욕을 처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숙님한테 같이 눕자고 하던가, 아니면 정숙 얘기를 좀 덜 하던가, 좀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영식이 돼서 아유 저 철딱 써니 없다, 군기 빠져가지고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누울 잠이요 라고 욕을 먹는 일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그는 아직 자신의 바닥을 접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바닥을 접하고 견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정말 자기 자신, 자기도 미처 몰랐던 그 모습들이 이번 방송상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번 짜치는 연하남의 한 명으로 좀 격화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어떤 구도 내에서, 가령 지금 나는 솔로에 출연하셨으니까 남자 6명, 여자 6명인 이 구도 내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젊은 혈기가 아닌 좀 구조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또 약간 거시적으로 좀 멀리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수님께 좀 미안하다고, 나중에 라방에 나오셔서라도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한마디는 좀 필요하겠죠. 감정을 관리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감정을 관리한다는 게 무조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지상을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극도로 억제한 부분이 저는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마음을 펼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영식님은 너무 이쪽인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를 제어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기 위함인데,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우리 28기 이하경수 아재는 또 이쪽이죠. 이 아재는 너무 또 이런 쪽으로 만렙이라 가지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간접적으로 다 챙겨 먹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확신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된통 함정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자기 자신의 진심을 모를 만큼 너무 스스로가 속된 말로 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9기 영시가제가 잘못 지나면 또 이 아재처럼 돼버려요. 너무 이제 속마음을 틱틱, 공공기관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을 틱틱 해버려서 욕을 오지게 먹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영식님은 조금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적당한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그 중립적인 지점을 잘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만 지는 관계는 너무 본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할이죠. 그 둘 사이의 지점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이번 영시가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이제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숙님은 참아야 돼요? 영식님은 그 미숙한 거니까, 얼라 같으니까 이 누나의 현숙이 다 참아줘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현숙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현숙님은 잘 보면요 자기 얘기를 잘 꺼내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숙님이 영혼인과 그 현숙, 혼자인가 영숙인 간의 3자 데이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때 그 장면에서 현숙님은 영호가 자기 앞에서 옥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식이 자기 앞에서 정숙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지금 구도가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님도 잘 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난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다, 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영호랑 영숙이랑 잘 되고 있는지 눈치만 봤다고 하는 장면이 4화 현숙님과 영호님이 대화하고 난 후에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숙님도 그냥 이제 나중에 술자리에서 영식님을 피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눕는 건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뭐 정승이 우리 그만하고 우리 데이트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죠라고 간접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충분히 무리하게 보일 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영신님의 잘못이 1차적인 잘못이지만 현수님이 제때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신님은 아 이렇게 해도 행동해도 잘못하다. 혹은 그것도 인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대로만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영신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밝혀보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듣고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영신님처럼 그랬을 것 같고 저도 조금 볼 때마다 많이 양심에 찔리는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혹시 드신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소감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괜찮으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것도 다음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